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소식입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 선정날인 오늘 여느 때보다 부산 지역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100만 시민들의 열망과 부산시의 총력전으로 대역전극을 그려낼지 주목되는 가운데 9년간 쉼없이 달려온 엑스포 유치 과정도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김혜경 기자입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역사는 9년 전인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서병수 의원은 부산시장에 당선되자 엑스포 유치를 천명하고 이듬해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후 엑스포 유치 전은 각종 현안에 밀려 지지부진하다가 재선에 성공한 박형준 부산시장이 세계박람회 유치가 부산이 퀀텀 점프할 수 있는 돌파구라고 보고 시정 첫 번째 과제로 내세우며 재추진 동력을 얻었습니다. 2021년 6월 부산은 국제박람회 기구에 유치 신청서를 내며 본격 참전을 알렸습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5월 국정과제에 부산 엑스포 유치를 포함하고 두 달 뒤 정재계 인사 29명으로 꾸려진 유치위원회가 본격 가동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는 부산만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국가 어젠다로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에는 국제박람회 기구 실사단이 부산을 찾아 돌아보며 부산의 엑스포 개최 역량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환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6월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연사로 나서 기후 위기 등 인류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연대의 장을 부산이 펼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년 동안 정부와 국회, 재계는 지구 495바퀴를 돌며 전 세계에 부산 유치를 외쳤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43개국, 정부 관계자 497명을 만나 부산 이지 레디를 앞세워 유치 전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정부와 부산시, 시민이 한마음으로 달려온 9년의 시간. 이제 파리 박람회 기구 총회장에서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부산이 외쳐질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투표일인 오늘 국제박람회기구 총회가 열리는 프랑스에서는 막판까지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를 호소하는 다채로운 홍보 행사가 열렸습니다. 부산시는 BI 총회장 인근 카페를 통째로 빌려 부산식당으로 꾸미고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한복을 입은 부산 시민과 사회단체 대표들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노래를 합창하고 BI 총회장으로 향하는 회원국 대표단을 향해 부산이즈 레디를 외치며 부산 엑스포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또 프랑스 주재 한국문화원을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응원장으로 활용해 방문객에게 전통차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를 결정하는 오늘 파리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 불참해 엑스포 유치를 포기한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2030 세계박람회 개최국이 결정되는 총회에 총리가 불참하고 외무장관이 아닌 차관을 정부 대표로 파견했습니다. 로마가 엑스포 유치 경쟁에서 폐색이 짙어지자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총리가 불참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 이 같은 변화가 부산에 호재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100억 원대 전화금융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무인도 갈대밭에 휴대전화 발신번호를 바꾸는 일명 변작 중계기를 숨겨놓고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송호재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수상 오토바이를 탄 경찰이 낙동강을 건너 부산 강서구의 한 무인도에 상륙합니다. 무성한 갈대를 헤치고 도착한 곳에는 낡은 천으로 덮인 상자가 있고 그 속에는 복잡한 통신 장비가 들어있습니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이 무인도에 숨겨놓고 범행에 이용한 일명 변작 중계기입니다. 변작 중계기는 070 등 해외 발신 번호를 일반 휴대전화인 010으로 바꾸는 범행 장비입니다. 중계기를 확보한 경찰은 추가 수사 끝에 중국에 조직을 두고 대규모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20대 남성 A씨 등은 중국에 머물면서 검찰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300여 명으로부터 무려 150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A씨와 공모한 70대 남성 B씨 등은 곳곳에 중계기를 숨겨두고 범행을 도왔는데 이처럼 외딴 무인도에 태양열 충전까지 가능한 장비를 설치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경찰 관계자입니다. 한국에 설치한 중계기하고 똑같은 중계기를 중국에 설치를 해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성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범행을 무인도에 설치한 거는 지금 처음입니다. 부산경찰청은 범죄단체 등 조직과 사기 등 혐의로 23명을 붙잡아 A씨 등 16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대포폰과 중계기 등 장비를 압수한 뒤 유사한 범행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호재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이 관내에 있는 5개 사립초등학교에 신입생 입학 전형 방식에 부적절한 요소가 없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는 A초등학교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방식을 통해 신입생 선발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A초등학교는 내년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영어 자기소개 영상을 제출받고 면접 형식으로 영어 수행 능력을 평가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남성초와 부산 알로이시초, 동성초, 동래초, 부산 삼육초, 해화초 등 6개 사립초 가운데 부산 알로이시초를 제외한 5곳의 신입생 전형 방식을 전수조사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재정 지원 감축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유치장에 수감된 살인미수 피의자를 불법으로 면회시켜준 혐의로 경무관 2명과 경정 1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해운대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살인미수 피의자를 과장실로 불러내 외부인과 만나게 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A 경무관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두 사람에게 연락해 불법 면회를 주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1월 부산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99.1로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전달보다 1% 낮아져 3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또 올해 중반부터 상승세를 이어가던 금리 수준 전망과 물가 수준 전망도 하락했고 주택가격 전망도 4개월 만에 상당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을 맞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과 매입 임대 전환은 아직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는 8,284명을 피해자로 결정했고 연말까지 10,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부산은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3도, 낮 최고기온은 10도로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모레 아침에는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남하하면서 0도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9.1도, 습도는 25%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강일구, 기자 김혜경,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